자, 이재명 대북 송금 재판부 재배당 요청. 뭐야? 판사 쇼핑하나? 피고인이 판사 마음대로 고르려고 하나? 근데 이거 좀 그 기회 이거 쓸 겁니다. 저번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죠. 자, 이거 다시 일단 기사를 읽어드리고 제가 행간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불법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이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 이재명은 앞서 해당 재판을 수원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기각됐는데 이번에는 재판부를 아예 바꿔달라고 했다. 이재명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S가 지난달 30일, 9월 30일입니다. 9월 30일 기억을 한번 해놔보시죠. 이날 다른 일도 일어납니다. 9월 30일 수원지법 형사 11부 신진호 부장판사, 대장동 저승사자죠. 신진호 부장판사 이화영에게 9년 6개월 중형을 때린 이 재판부에 공판 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서를 내고 재배당을 요청했다. 나 여기서 재판 받지 않게 해주세요. 다른 데 갈래요. 자, 재배당을 요청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신진호 부장판사를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 무섭다 이거죠. 신진호는. 김동현, 야, 우리한테 잘해줬는데 서울 지금 대장동하고 위정교사 재판하고 있는 서울의 중앙지법 형사 33부. 그런데 신진호는 무서워. 왜? 이화영을 막 중형을 때리고 또 있습니다.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고. 그래서 기사를 조금 더 읽어드리면, 자, 왜 신진호가 무섭냐? 검찰이 대북송금 공범으로 먼저 기소한 이화영에게 신진호 부장판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를 했다. 자, 앞서 이재명은 7월에 대북송금 재판을 서울에서 받게 해달라며 수원지법에 토지 관할의 병합심리 신청도 냈는데, 당시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심리하는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대북송금 사건을 병합해 달라는 것은 오직 재판과 선고의 표를 위한 것이다. 반대 의견을 냈고 대법원에서 나흘 만에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자, 근데 또 낸 거죠.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이재명이 병합 신청에 이어 재배당도 요청을 하면서 판사 쇼핑을 하는 것 아니냐 이 비판이 나오고, 그리고 현재 민주당은 공범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재판에 관여한 법관을 의무적으로 배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재판에 신진호 부장판사를 배제할 수 있게 된다. 자, 기사를 빨리 읽어드렸는데 핵심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리죠. 뭐냐? 자, 이재명이 이제 3건의 재판을 받고 있었죠. 지난 7월까지. 7월까지죠. 그러니까 7월까지 3건의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금 11월 달에 선고가 되는 이 선거법 11월 15일 날 선고되는 구형 2년 받은 선거법 거짓말 한 거죠. 고 김문기 씨는 나 몰라. 그리고 백현동 3단계 용도 상향 조정은 이 김인석 브로커가 한 게 아니고 박근혜 정부 국토부가 협박해서 했어. 이 거짓말 한 걸로 선거법 재판을 이제 받고 있죠. 이제 11월 달에 끝났는데 어쨌든 7월 기준으로 그거를 하나 받고 있죠. 이게 어디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4부 한성진 부장판사. 그리고 또 하나의 재판은 또 25일 날 11월 25일 날 1심에 나오는 위정교사. 이건 어디서 받느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3부 김동현 부장판사. 또 하나가 더 있었죠.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FC 다 묶여서 재판받는. 이것도 서울지방법원 형사 33부 김동현 부장판사. 김동현 부장판사가 2개, 한성준 부장판사가 1개. 이게 근데 다 서울중앙지법에 몰려있죠. 자, 그런데 대북송금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해서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합니다. 재판을 하게 배당이 됐습니다. 수원지검에서 이제 기소를 했으니까는. 그런데 거기 반부패수사부가 수원지법에 2개가 있는데 이 컴퓨터를 추첨을 하니까는 하필이면 신진호 부장판사에게 가버렸습니다. 그 무슨 신진호 부장판사. 일단 신진호는 왜 무섭느냐 하면은 이화영에게 대북송금 공범인 이화영에게 9년 6개월 중형을 때린 판사죠. 그리고 이화영이 재판을 질질 끄는 바람에 1년 8개월 동안 그 대북송금 같은 재판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그러면 재판을 빨리빨리 진행을 시키겠죠. 이재명은 재판 빨리빨리 진행되면 안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신진호의 캐릭터. 이화영에게 중형을 때린 것도 그렇지만은 이재명과 관련돼 있는 이 김만배
대장동 사건, 그 대장동 저승사자라고 불렸습니다. 김만배 그리고 최용길 그때 성남시 여장에게 최초로 유죄를 때린 판사입니다. 이재명 입장에서는 겁나죠. 거기다가 이재명의 후임 성남시장이 은수미인데 은수미를 정치자금법 위반형으로 1심 때리면서 법정 구속을 시켜버린 판사입니다. 이건 무섭죠. 그래서 이재명이 핑계를 뭐로 대냐면은 그때 대법원에 이 재판부 바꿔주세요. 재판부 다시 이 사건을 바꿔주세요. 어디로? 수원지법 말고 수원지법에 내 그 야당 대표 바빠서 못 가니까 이 뭐 서울에서 국회도 해야 되고 뭐 하는데 그까지 수원까지 못 가니까 이 어차피 내 그 대장동 거리 이런 것 때문에 서울중앙지법에 가니까 서울중앙지법으로 이 사건을 옮겨주세요. 자, 실제로는 무서워서 하면서 거리상으로 그렇다는 이 핑계를 댑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결정이 내려지냐면 그때 검찰에서 무슨 소리, 이거는 성격이 달라요, 성격이. 그 사건의 성격이. 저 33부 서울 형사지법에서 하고 있는 중앙지법 형사 33부에서 하고 있는 그거는 이 개발비리예요, 개발비리. 그렇죠. 대장동, 백현동, 유래신도시 개발비리. 거기다가 이 성남FC 후원금 사건. 성남에서 일어났던 거. 근데 이건 다른 거죠. 이재명 경기도지사 할 때 북한 가려고 했던 거. 다른 건데, 완전 성격이 다른데, 옮기면 안 돼. 검찰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대법원에서 나흘 만에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첩 불가. 그래서 수원에서 이게 공판 준비기를 한 번 받았고, 또 한 번이 이제 예정이 돼 있죠. 이 다음 주 화요일 날.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되니까 다시 한번, 시간 끌기 또는 이 다른 것을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이 대법원에 하지 않고 이 재판부에 바로 신진우 부장판사가 있는 재판부에 다음 주 화요일 공판 준비기 2차 공판 준비기를 앞두고 재판부를 재배당해 주세요. 그러니까 당신 재판부에서 나 재판 안 받을래? 다른 데로 옮겨주세요. 이렇게 또 주장을 하는 거죠. 한 번 더 하는 거죠, 주장을. 그런데 이거 신진호 부장판사가 받아들일 리 만무하고 아마 다음 주 화요일 날 공판 준비 기일 할 때 기각을 할 텐데, 자, 이게 또 여기서부터 꼼수가 나옵니다. 안 될 걸 뻔히 알면서 이재명이 왜 했을까? 왜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을 했을까? 조금 전에 제가 기사를 하나 읽어드렸죠. 그리고 9월 30일을 기억을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9월 30일 날 이재명이 수원지법 형사 11부에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하는 9월 30일 날 법안을 하나 발의를 합니다. 누가 발의를 하느냐? 검사 출신인데 이재명 대장동 변호사 하다가 금배지 그냥 가지고 간 이건태 의원이죠. 이건태가 법안을 하나 발의를 하는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를 합니다. 뭘 발의를 하냐면 완전히 이재명 맞춤형인데 이거죠. 자, 공범에 대해서 같은 판사가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자. 공범에 대해서. 대북송금에서 이재명과 이하영은 공범 관계죠. 대북송금 부분. 그런데 이하영은 이미 대북송금 부분에서 1심이 끝났죠. 그거 이제 포함해서 9년 6개월 형을 받았는데 그 공범인 이재명은 지금 재판이 시작이 됐죠. 그런데 이하영에게 중형을 내린 신진호 부장판사가 그대로 공범인 이재명 재판을 하게 됐죠. 자동 배당, 그러니까 추첨에 의해서, 컴퓨터 추첨에 의해서. 근데 어쨌든 그런 경우는 재판을 못 맞도록 하자. 그러니까 사실 공범을 같이 재판을 해야지 그 사건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정확한 판단에 나올 텐데 오히려 거꾸로 공범은 같은 판사가 재판 못 맞도록 하자. 이런 어처구니 없는 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9월 30일 날 법안을 냈는데 그날 재판부 재배당 요청을 한 거죠. 절차를 받는 거죠. 나 재판부 여기 재판 못 받겠어. 왜? 이제 여기서는 이하영을 이제 전략을 바꿨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이게 아니고 내 공범인 이하영을
중형을 내렸으니까 나는 다른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볼래. 여기서 그대로 재판하면은 나도 똑같이 중형 내릴 거 아니야. 그런데 이 판사가 선입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나는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아볼래.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한 법을 그날 발의를 한 거죠. 꼼수인데 나름대로 치밀한 이거 전략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정말 이재명이 신진우에서 도망갈 수가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그런 법안을 과연 만들 수 있을까? 민주당 의원들이. 정말 엉터리 같은 맞춤형 이재명을 위한 법안. 그리고 이게 또 법안이니까는 또 거부권 가능하죠. 자, 그래서 그것은 현실화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것저것 다 해보는 이재명의 판사 쇼핑을 위한,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리한 재판을 해주는 쪽에 가려고 또 꼼수를 겸해서 다수당의 행포를 여기다가도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대북송금 재판부 재배당 요청, 이것이 오늘 또 화제가 됐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하이라이트인데, 그 하이라이트에 들어가는 입장에서 아시아투데이 역시 기사를 먼저 소개해 드리고 실마리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시아투데이 기사입니다. 검찰 박상용 청문회 목적,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영향 미치려는 것. 자, 검찰에서 지금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청문회에 대해서 검찰이 공식 입장문을 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데 완전히 민주당, 특히 이재명이라고 명시하지 않았지만은 이재명 정청래를 질타합니다. 검찰이. 기사 내용을 먼저 소개를 드리죠. 검찰이 지난 2일 진행된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를 두고, 자, 박상용은 대북송금 사건 수사했던 검사입니다. 이재명과 이화영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다, 이렇게 전면 비판을 했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사법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행태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입장문을 내고 수원지검이 탄핵 청문회와 같이 국회로 법정을 옮겨서 제2의 사법부 역할을 하도록 하면 우리 헌법이 정한 3심제를 무너뜨리고 4심제, 5심제로 뒤바꾼 것과 다름없다. 국회에서 왜 또 재판을 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재판을 하느냐. 앞으로 국회 다수당이 재판 결과에 불만을 가지면 언제든 재판의 시작 전에, 진행 중에, 확정 후를 가리지 않고 국회 내 재판을 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상권 분리 침해한 거죠. 이 국회의원들이 이재명 살리기 위해서. 검찰은 그제 청문회의 가장 주된 정인이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어서 이렇게 맹비판을 하는 겁니다.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에도 일방적 허위 주장을 재탕하고 있다. 자, 술자리 회유 압박, 이런 쌍방울 주가 조작용이었다. 북한에 돈 보낸 거는 김성태 봐주기 수사, 이런 식으로 주장을 그제 막 했지만 어느 하나 내용이 없고 이러한 허위 주장들을 받아들여졌다면은 1심 판결 결과가 달라졌다. 근데 1심 판결에서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죠.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이화영이 그제 이 국회 법사위에 나가서 했던 이야기들 얼마 전에 다 논란이 됐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연호 파티 열었다. 검사들이 자기 방으로 불러서 연호 파티를 열었다. 짜장면 먹고 싶다고 하면 짜장면 시켜줬고, 갈비탕 먹고 싶다고 하면 갈비탕 시켜줬고, 술도 마셨다. 그리고 거기서 쌍방울 사람들끼리 모여서 무슨 진술 세미나를 했다. 우리가 이제 진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미나를 했다. 왜 이런 말들을 막 하느냐 하면은 이화영이 한번 진술을
자백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화영이 가장 지금 핵심은 대북 송금 사실을 이 김성태가 북한 조선노동당의 이재명 북한 방문을 위해서 또 스마트팜 사업비를 대신 내주기 위해서 북한에 800만 달러를 줬다는 것을 이재명에게 보고했느냐가 핵심이죠. 그런데 이화영이 한번 변심을 해서 버티고 있다가 보고를 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검찰에. 보고를 했다고. 그래서 이재명이 다 알고 있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난리가 났죠. 이제 이재명에게 그 파편이 막 튀니까.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은 그때 이화영의 부인이 백정아 씨가 재판장에서 정신 똑바로 차려요. 막 고함을 질렀죠. 왜 이재명을 끌고 들어가느냐. 그리고 그러면은 변호사비도 끊어버리겠어. 그러니까 실제로 변호사들 막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박찬대를 비롯해서 이재명 신복들이 또 백정아 만나고 이렇게 해서 회유를 했죠. 회유를 해서 그 진술을 번복을 했습니다. 다시. 아니야, 나 이재명에게 보고 안 했어. 또 번복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 왜 보고했다고 진술을 했어 하니까 나온 게 검찰이 나를 회유해서 그랬어. 검찰한테 쏘가 넘어갔어. 검찰이 막 검찰청에 불러서 술도 사주고 초밥도 연어 초밥도 시켜 먹고 그래서 내가 한번 잠깐 넘어갔던 거야. 사실은 내 보고 안 했어. 이 말을 계속 다시 하라고 이화영을 정연회로 부른 겁니다. 이화영이 이제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그런 말을 하라고. 다른 거 뭐 다 놔두고 검찰청에서 술판 벌여가지고 내가 이제 검사들에게 넘어가가지고 내가 가짜로 보고 안 했는데 보고했다고 한 거야. 이렇게 됐죠. 근데 이 이야기를 신진우 부장판사가 9년 6개월 형을 때리는 재판 과정에서 다 했습니다. 근데 신진우 재판부에서 다 탄핵을 했죠. 인정을 안 했죠. 이거 전부 다 허위 정언이야. 그냥 기분상 그렇게 인정을 안 한 게 아니고, 자, 그때 여러 가지 반박 자료들이 나왔죠. 이 법무부 교정당국에서는 출정 기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출정 기록은 뭐냐? 그때 이화영이 구치소에서 검찰청으로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그 기록이 있죠. 그러면은 몇 시부터 몇 시에 이 교도소를 나가서 몇 시에 교도소로 들어왔다. 이 기록이 있죠. 그 기록을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화영이 술판 벌였다는 시간에는 이미 이화영이 안에 들어가 있었죠. 검찰청에서 와가지고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걸 다 서로 위조를 안 했으면은 그런 게 나오니까 이화영이 또 술 먹은 시간을 또 변경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날이 아니야. 시간도 그게 아니야. 몇 번 변경을 했죠. 그런데 그걸 누가 또 깼냐 하면은 호송 교도관들이 있죠. 호송 교도관들이 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이제 검찰청 가서 조사를 받으면 감시를 하는데 교도관들이 감시하는 데서 술을 먹었다.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교도관들 38명을 그때 다 전수조사하니까 그런 일 없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거짓말이죠. 그리고 검찰은 이화영이 무슨 검사실, 조사실 구조를 막 이야기하는데 아니, 우리 그런 구조 아니야 하고 사진도 다 공개를 했죠. 그래서 그게 다 깨졌는데 그걸 가지고 검사가 술판을 벌여서 나를 해요했다. 이렇게 그때 주장을 했었고 그게 다 깨졌는데 그제 또 주장을 하니까 그 담당 검찰인 수원지검에서 이렇게 반박문을 낸 겁니다. 청문회 목적이 사실상 사법 방해 아니냐는 거죠. 재판을 방해하는 것 아니냐. 그런 내용의 입장문을 냈는데 여기서 또 하나 살펴볼 게 있습니다. 검찰의 달라진 모습.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이원석 검찰총장 때 이런 일이 있었으면 이렇게 강하게 입장문을 낼 수가 없었을 겁니다. 검찰이. 이원석이 워낙 이재명, 문재인 쪽에 눈치를 많이 봤다. 이게 지금 이제 정설로 돼 있죠.
그런데 15전 검찰총장 체제가 들어서면서 검찰이 굉장히 정치범죄 수사에 대해서 강하게 드라이버를 걸고 있는 그 기류를 타고 이렇게 야당이 법사위를 사유화해서 청문회를 열고 수감 중인 사람을 불러다가 막 이야기를 하도록 하니까 검찰이 이러면 안 돼. 이거 상권 분립 위반이야. 강하게 입장문을 낼 수 있는 거죠. 이 15전 검찰총장 체제로 바뀌고 나서 검찰이 2개의 구형을 이재명에게 때렸습니다. 하나는 징역 2년, 하나는 징역 3년. 이런 분위기도 이원석 검찰총장 때 같으면 가능했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왜냐하면은 그때 선거법으로 징역 2년, 위정교사를 징역 3년, 검찰이 구형을 할 때 검사들이 이제 그 공판에 가서 그렇게 구형을 했지만 그 구형량을, 징역형량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당연히 보고를 하고 그걸 또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사전에 보고를 해서 재가를 받았다는 거죠. 만약에 이원석이 검찰총장으로 앉았으면은 그런 무거운 중형, 이거 뭐 법대로 하는 건데 법의 양형기준표의 최고치를 구형을 했죠. 만약에 이원석 검찰총장 체제였으면은 그렇게 하기가 어려웠을 거다. 검찰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이 상황도 박상용 이 청문회 목적이 이재명 대북 송금 재판 영향 미치려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질타를 하는 입장문을 검찰에서 나오는 배경이 됐다. 자,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